show emotions, we just keep it down. 안녕하세요, 캠핑 채널 먼데이나인입니다. 오늘은 극동계 쉘터로 새롭게 출시된 노루텐트 겸6에 대해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텐트는 수세대에 걸쳐 자연과 밀접하게 접촉해온 스칸디나비아 유목민으로 알려진 사미족이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해온 주거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노루텐트 오브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텐트입니다. 노루텐트 겸 쉘터의 개발자는 고대 노르웨이의 오두막에서 영감을 받아 극동계 캠핑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볍고 빠르게 피칭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루텐트 겸6가 정말 극동계 쉘터로 적합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낀 점이지만 노루텐트 겸6를 구매하셔서 이 제품을 처음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동계 쉘터 맞아? 왜 이렇게 가벼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가 정말 가볍고 수납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에서 밝힌 노루텐트 겸6의 무게는 6.6kg으로 스노우피크에서 출시한 2, 3인용 쉘터인 리빙쉘 S 모델의 경우 쉘터의 무게가 12kg 정도 되기 때문에 노루텐트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쉘터의 수용 인원은 6명으로 이너 텐트를 사용하면 최대 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텐트의 원단을 실제로 만져보면 힐레베르그 텐트의 원단과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루텐트를 가방에서 꺼내보면 텐트 재질로 되어 있는 2개의 라인으로 텐트와 폴대 등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매듭이 버클식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텐트를 수납할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매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쉘터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트의 부속품으로는 폴대와 팩 이외에 텐트 보수킷이 들어있습니다. 텐트에 구멍이 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이니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보관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루텐트의 폴대를 들어보면 폴대의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노우피크사의 리빙쉘 S 모델의 폴대도 가볍다고 느꼈었는데 그 폴대보다 훨씬 무게가 가볍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대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예비폴과 2개의 수리용 슬리브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대 3개는 검은색으로 2개는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텐트를 피칭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팩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총 24개의 팩이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구매할 때마다 굉장히 이쁜 팩들이 텐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언제나처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단조팩을 이용해서 노루텐트를 피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텐트를 구입할 때 들어있는 팩을 안 쓰게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러실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노루텐트를 피칭하기 위해서는 텐트의 원단을 넓게 펴주고 텐트 원단 상단에 보이는 3개의 슬리브가 있는데, 이 슬리브로 검은색 폴대를 삽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폴대와 텐트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텐트와 폴대를 연결하는 부분이 다른 일반 쉘터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폴대의 끝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텐트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에 폴대를 삽입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텐트의 경우 폴대 안으로 고정쇠를 넣는 방식이라면 노루텐트는 폴대를 고정쇠에 넣는 방식인 것이 특징이네요. 이 부분이 개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폴대 끝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눈이 많이 오는 날 피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대 끝부분에 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피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텐트에 폴대를 2개 연결했을 때까지는 텐트 자체가 자립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세 번째 검은색 폴을 텐트와 연결하면 쉘터가 자립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폴대만 텐트와 연결하면 자립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에 피칭을 할 때에도 출입구의 방향을 이 상태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칭이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붉은색 폴대 2개를 연결해줄 차례입니다. 검은색 폴이 텐트의 슬리브를 통과하는 방식이라면 붉은색 폴은 텐트에 있는 클립에 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폴대를 텐트에 연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클립을 딸깍거리면서 체결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편하고 빠르게 폴대를 고정하여 피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텐트입니다. 검은색 폴과 붉은색 폴이 만나는 부분은 연결 스트랩으로 고정을 시켜주기도 하고 확장 클립으로 2개의 폴을 한꺼번에 체결해주기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칭을 할 때 물리적으로 힘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이 텐트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폴대 연결을 끝마쳤기 때문에 스커트를 빼주고 팩다운을 해주면 노루텐트 겸6의 피칭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노루텐트는 16각 텐트이지만 팩다운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텐트이니만큼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아니라면 5개 정도의 팩다운만 해주면 텐트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르 텐트는 동계 텐트이긴 하지만 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모기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정면과 후면에 각각 동일한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를 환기시킬 때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입문의 경우 약간 낮은 편이어서 키가 178cm인 제가 들어갔다 나올 때 영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약간 허리를 굽혀야 하지만 막상 텐트에 들어가면 머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텐트 내에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수준입니다. 노르 텐트의 상단에는 4개의 환기구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환기구는 지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퍼를 열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으로 환기구를 활짝 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텐트 하단에는 2개의 환기구가 추가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환기구의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환기구와 달리 지퍼가 따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기구를 열기 위해서는 텐트 밖으로 나가서 환기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노르 텐트 CAM6와 CAM4의 최대 강점은 화목난로를 위한 홀잭 작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홀잭 작업이 되어 있는 마감 부분에는 섭씨 900도씨까지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홀잭을 이용하려면 키가 180 이상 되지 않으면 화목난로를 설치하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텐트의 높이 때문에 외부에서 홀잭을 열어주는 부분이 바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한 번은 바닥에 장작 같은 것을 놓고 밟고 올라가서 홀잭 부분의 스커트를 말아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노르 텐트 CAM6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노르 텐트 CAM4의 경우 일반 성인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스커트를 말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텐트 내부에서 화목난로를 설치할 때에는 홀잭 작업이 되어 있는 쪽으로 연통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난로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통의 경우 홀잭이 나 있는 부분을 통해 밖으로 빼주면 되는데 연통이 열기로부터 텐트를 보호해주기 위한 텐트 프로텍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노르 텐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홀잭을 통해 밖으로 나와 있는 연통 위로 스파크 어레스트가 장착된 연통을 연결해주면 화목난로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TP 텐트와 달리 이러한 돔형 텐트의 경우 난로의 연통이 바람에 의해 휘청거리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통의 길이가 긴 스트링 라인을 연결해주고 팩다운을 해주어서 단단하게 연통을 고정해주면 안전하게 화목난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쉘터 내부에는 이너 텐트를 연결하기 위한 고리 및 각종 랜턴이나 데이지 체인, 비너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무척 많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텐트 제일 중앙 부분에 비너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야간에 텐트를 설치하기에 딱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쉘터의 바깥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스커트가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노르 텐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한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동계 쉘터로 사용하기 딱 좋은 쉘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커트의 끝부분에는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와 이너 텐트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부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라운드 시트와 이너 텐트를 구하지 못해서 피칭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차후 노르 텐트 CAM6용 이너 텐트와 그라운드 시트를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로드 텐트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깜빡하고 폴대와 연결해야 되는 클립을 모두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쉘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쉘터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폴대에 클립을 연결해서 체결해 주신 후 쉘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eah, what if we could grow just like the flowers through the concrete? Just you and me. Just let go. 노르 텐트의 경우 밤에 보면 더 이쁜 텐트인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노르 텐트의 조합은 왠지 지금이라도 바로 캠핑을 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성적인 텐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